봅시다. 보시면 또 한 주가 시작됐네요. 월요일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또 월요일이 와버렸어. 나도 너무 싫어. 아무튼 봅시다. 그래도 해야죠. 이제 3주 남았어. 내가 이제 1학년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길래 내가 얘기해줬거든. 앞으로 우리 몇 번 수업하면 끝나는지.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나면 12번 남았어요. 이제 12번. 오늘 수업까지 해서 13번. 알겠죠? 우리 그 8월 15일 날 쉰다 그랬잖아. 8월 15일 날 쉰다 그랬고, 그 다음에 14일은 금요일이니까 당연히 이거 없을 거고요. 우리 월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일이 마지막인 거야. 13일 목요일. 요때까지 해서 우리 이거 끝나요. 그냥 멀리.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 진도 봐서는. 일단은 여기 요때까지 끝났는데, 요때까지 치면 오늘까지 하면 13번. 오늘 하면 12번 남은 거야, 이제. 알겠죠? 얼마 안 남았지, 생각보다? 알겠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알겠죠? 긍정적으로. 알겠죠? 일단은,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7번부터 볼게요. 보시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 함수까지의 그 세 개의 관계성을 1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2차 함수가 나왔었고, 우리가 1학년 때. 2차 함수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방정식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나왔었어. 그래서 내가 요 세 개를 전부 다 따로 보지 말고 전부 다 함수로 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뭐라면서 얘기했냐면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식에다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y를 붙이면 2차 함수인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여기다가 는 0 붙이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 쓰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서 더 추가로 우리가 봤었던 게 꼭 는 0이 아니라 는 1, 는 2 이런 것도 가능했었어.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였어? y가 1일 때, y가 2일 때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 내가 여기다가 는 ax 는 뭐 2x 플러스 3 이런 걸 붙였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와 얘가 같아지는 점. 우린 그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불러? 교점이라고 부르죠. 그치? 그래서 이 오른쪽이 상수가 되면 그냥 y값에다가 그 숫자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식이 되면 아 둘의 교점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었다고. 이거 1학년 때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부등식은 뭐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이 나타내는 게 뭐다? 0이 나타내는 게 x축이었다.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찾아라. 0보다 작으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아라. 이런 거였고 얘가 뭐 1, 2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야. 얘네들 전부 다 뭐였어? 그러면 y가 1일 때, y가 2일 때 보다 위에 있다라는 소리였죠. 그래서 우리는 뭐 2차 함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x축이 아니라 이제는 y는 1이라는 거 써놓고 그거 위에 있는 거 찾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2x 플러스 3보다 크다라는 어떤 식이 오면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식이 오면 뭐였어? 얘와 얘의 위치 관계였어. 즉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어. 그럼 2x 플러스 3보다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다고. 아니면 아래에 있는 거 찾아라. 아니면 얘 다 넘겨가지고 새로운 2차 방정식, 다시 2차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게 1학년 때 배웠던 거다. 그런데 1학년 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과정을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학생들은 얘를 받아들이는 게 쉬울 거예요. 뭔 소리냐면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여태까지 뭘 배운 거야? 미분 배웠어. 미분 배워서 뭐 했어? 극대극소 찾았고요. 극대극소 찾아서 뭐 했어?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단원 전체가 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결론은 그 미분을 가지고 뭘 하겠다?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가 이 단원의 핵심인 거야. 그 앞에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 fx에 대한 또는 어떤 함수 gx에 대한 방부등식인데 그 fx와 gx가 뭐가 될 것이다? 3차 함수와 4차 함수가 될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지금 옆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3차 함수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뭐라고 찾으면 되는 거고 얘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큰 걸 찾아라 그럼 어디 찾으면 되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랑 여기서부터 끝까지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fx가 1일 때를 찾아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뭘 그려놓고 y는 1이라는 애를 그려놓고 아 이번에는 얘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구나. 또는 1보다 큰 거 찾아라. 아 그럼 얘와 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고요. 결국엔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부등식 때도 똑같이 얘기했던 거야. 너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애가 있어. 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니? 그래프 안 그리잖아. 왜?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안 그리잖아. 3차, 4차도 똑같아. 인수분해가 되면 그릴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라고? 3, 4차 함수의 그래프 배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야, 앞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게끔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치? 그리고 사실 인수분해가 되는 3, 4차 방정식은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다. 그치만 우리는 앞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고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4차 방정식을 4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했는데 앞에 거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 근데 뒤에 3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결국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애들이 계속 나올 거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다? 우린 방정식 부등식을 앞으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하는 개수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까지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극대값, 극소값 곱했을 때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왜? 우린 어차피 그래프 그릴 거니까. 어차피 그래프 그리면 얘 외울 필요 없어. 그리면 보이는 거야. 뭔 소리냐면 봐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우린 이걸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라고 부르겠지. 맞죠? 그러면 극대값이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극대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죠? 마찬가지로 극소값이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무슨 수야? 음수겠죠? 그러면 둘을 곱하면 무슨 수야? 음수겠지? 그걸 모르냐고. 곱했을 때 음수다 이렇게 모르냐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곱했을 때 음수다가 핵심이 아니라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다가 핵심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쟤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4차 함수도 마찬가지니까 쭉 넘어가서 문제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6번 볼게요. 26번에 요런 애가 있다. 얘를 당연히 뭐 인수분해를 해보셔야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줬을 거라고. 4차면은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3차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그래프를 그릴 거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시면 f'x는 3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 내가 얘를 3x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x는 뭐가 나온다? x는 마이너스 2와 0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2는 둘 다 뭐기 때문에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뀔 것이다. 최고차항의 수는 양수니까 여기 플러스일 거고요. 그 사이는 마이너스일 거고 여긴 플러스일 거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0이에요. 근데 실근의 개수, 는 0에 대한 실근의 개수를 구하겠다라는 건 뭐와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그래프에다 우린 이제 뭘 그려야 돼? x축을 그리겠죠. 그치? 근데 x축을 어디다 그릴 거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이 필요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 fx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왼쪽을 fx라고 두겠다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그 기준점을 뭐로 잡아? 우리가 찾아놓은 극대극소로 잡겠죠. 그럼 0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2 한번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나와? 1이 나와. 아, 얘의 함수값은 양수고 얘의 함수값은 음수네. 그럼 x축이 어디 있겠네? x축이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이쯤 있겠네. 괜찮아? 그럼 교점이 몇 개네?
교점이 3개네. 교점이 3개니까 실근의 개수 몇 개네? 3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에서의 교점의 개수와 같아요. 이것도 다 1학년 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3개구나, 실근의 개수가 3개구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얘가 플러스니까. 앞에가 양수니까 맨 마지막이 플러스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지.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겠지. 그럼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시작이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또 질문? 엄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없을 거고, 근데 지금부터는 반대로 뭘 해야 된다?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된다. 그래프를 추론해야 된다. 뭘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그러면 얘도 일단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식은 0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요 전체를 그냥 fx라고 둬볼게요. 요 전체를 fx라고 두면 f'x는 미분해 보시면 6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2가 되고, 내가 얘를 6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1, 2의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치? 그럼 x가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과 2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개수가 뭐니까? 양수니까 맨 마지막은 무조건 플러스일 거라고. 근데 둘 다 중근이 아니죠? 둘 다 중근이 아니니까 뭐일 것이다? 여긴 마이너스일 거고 여긴 플러스일 것이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려지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야.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두실근이다, 한 개의 실근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근데 그 x축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야 될 거다. 이거 말고는 지금 경계를 잡을 만한 게 없잖아.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 저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k니까 얘는 마이너스 5니까 7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요 함수값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 집어넣어 보시면 8에 16에 마이너스 4, 3, 12에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k니까 얘의 값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x축이 이 둘 사이에 있어. 만약에 x축이 이 둘 사이에 있어.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거고? 3개인 거고. 만약에 얘와 접해. 그럼 교점이 몇 개인 거고? 2개겠죠? 그치? 그럼 또 여기랑 접해. 그럼 교점 몇 개겠어? 2개겠지? 나 마지막으로 이 위에 있어. 그럼 교점 몇 개인 거야? 얘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1개겠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어. 그럼 얘가 계속 내려갈 거니까 교점이 1개겠죠? 그치?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x축이 요 밑에 있을 때와, 즉 뭐보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보다 밑에 있을 때와,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x축일 때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을 때와, 여기서 접할 때와 그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총 5개가 존재할 거다, 범위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k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극대값 몇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극소값 몇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이 함수가 확정이 된 거야? 함수가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극대값과 극소값이 뭔지 몰라. 그다음 두 번째, 이 함수가 확정되지 않았어. 확정되지 않았다 보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그래프도 확정이 되지 않고요. x축의 위치도 확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야? 둘 다 움직여. k값에 따라서 이 그래프 바뀌고요. x축의 위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2개가 나오는 건데, x축도 사실은 직선, 함수니까, y는 0이라는 함수니까 함수가 2개인데 그 둘 다 움직여. 근데 얘는 그나마 x축이라서 괜찮아. 근데 이 빨간색 직선이 x축이 아니라 다른 변수가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가 2개인데 둘 다 움직이면 우리가 기준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아니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의 방정식에서 여기에 k가 지금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요 k를 반대로 넘길 거야.
반대로 넘기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는 애가 되고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이 함수와 k라는 건 뭐야? y는 k를 의미하죠. y 자리에다가 k 집어넣은 거니까. 맞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생긴 함수와 y는 k라는 애의 교점으로 바뀌죠. 여기까지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어. 다시 여기 상수 k가 있을 때 또는 k 미지수 k가 있을 때 걔를 어떻게 하겠다? 반대로 다 넘기겠다. 그러면 뭐가 좋아? 요 왼쪽 함수는 이제 확정된 함수야. 따로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야? 얘는 고정시켜 놓고 뭐만 움직이면 돼? k 값만 움직이면 되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내가 이 왼쪽 함수를 이번에는 gx라고 놓고 미분을 해서 풀어보시면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건 계산해보시면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이 나와. 그 다음에 그 값도 여기 마이너스 1이다 여기 2다 똑같이 나와. 그치만 마이너스 1을 왼쪽에다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7이다가 나오는 거고요. 2를 왼쪽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다가 나와요. 그럼 k가 이제 어디 있으면? 얘는 이제 고정, 얘는 움직이는 애가 아니야. 이제 고정이야. 그럼 k가 어디 있으면? k가 여기 있으면 교점 몇 개네? 3개네. 그러니까 k가 뭐와 뭐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20과 7 사이에 있으면 뭐겠네? 3개의 실근을 갖겠네. 또 k가 7과 마이너스 20이면 뭐겠네? 2실근을 갖겠네.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고 또는 7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겠네? 1개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라도 함수가 2개가 나오니까 하나의 함수라도 완벽하게 정해놓고 안 움직이게 딱 정해놓고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생각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따로 이거 부등식 풀 필요도 없잖아. 얘처럼. 얘는 어떻게 돼? x축이라는 건 0을 의미해. 그럼 0은 뭐보다는 작고 7-k보다는 작고 뭐보단 크겠다? 마이너스 20-k보단 크겠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있겠다. 0이. 그럼 교점 몇 개다? 그럼 3개다. 해서 푸는 거야, 얘를. 풀어도 되지, 당연히. 이렇게 풀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계산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어질 거고.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방정식도 그렇고요. 부등식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다? 여기에 다른 변수 k가 있을 때 그걸 다 반대로 넘겨서 그 다음을 생각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것도 한 번 더 볼게요. 밑에 것도 271번 보시면 27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와 y는 2x 플러스 a가 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교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x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는 2x 플러스 a라는 식을 우린 쓸 거잖아. 맞잖아. 이 식을 쓰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내가 1학년 때부터 계속. 그런데 우리는 원래 1학년 때는 어떻게 풀었어? 2차와 1차가 나왔으면 오른쪽을 다 넘겼죠, 그냥. 왜? 그냥 다 넘겨서 판별식 쓰면 답이 나왔었거든. 간단하게 나왔거든. 1학년 때는. 근데 얘가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그게 아닐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넘길 건데 뭐는 남겨두고 a는 남겨두고 넘기겠다고. 그럼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4는 a라는 애가 될 거고요. 이제는 요 왼쪽 요 함수를 내가 새로운 함수 fx라고 정의를 내려볼게.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y는 a라는 애가 되겠죠. 그치? 나는 사실 너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너네가 할 때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술형에서는. 그래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내가 얘를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x는 뭐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와 2가 나오죠. 그치? 그럼 x가 마이너스 2와 2일 거고 최고차의 수가 양수니까 플러스고 지금 둘 다 중근이 아니니까 뭐일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2일 거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왼쪽 거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요 노란색 식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4니까 요 값이 12겠네. 마찬가지로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8에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0이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세 점을 갖겠다는 건 요 방정식의 근이 3개라는 거고 요 방정식의 근이 3개라는 건 A가 어디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A가 이렇게 지난다는 소리죠. 맞니? 그러니까 A가 뭐와 뭐 사이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20과 12 사이로 들어가면 교점이 3개겠네. 근데 두 번째 접한대요. 접한다는 건 무슨 근을 갖겠다는 거야? 중근을 갖겠다는 거야. 그렇죠? 접한다는 중근이야. 안 변해. 알겠어? 접한다면 중근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중근이야. 이 방정식이 중근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야? 얘도 접한다는 소린 거야. 그럼 어떻게 지나? 이렇게 해서 12에서 접하거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0에서 접하겠죠. 그러면 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 또는 12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 뭔 소린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은 얘고요. 2번은 얘예요. 답이. 괜찮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하겠다? 다른 미지수가 있으면 반대로 넘겨버리겠다. 왜? 그러면 두 개의 함수가 하나는 고정되니까. 하나는 정해지고 나머지 하나만 반대쪽만 움직이면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 알겠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볼까요? 잠깐만. 이씨. 이놈들. 키오스크 안 찍지? 찍었어? 그럼 이게 아직도 연동이 안 돼 있는 건가? 잠시만. 1학년 놈들도 안 찍어가지고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네. 키오스크 왜 안 찍어? 찍었어? 왜 연동이 안 됐지? 아니 근데 내가 찍을게. 영상은 봤어? 앞부분? 아직 못 봤어. 그럼 일단 오늘 거 하고 시간 남으면 영상 봐. 왜 찍었다고 하는데 연동이 안 돼 있지? 볼까요? 다시 보시면 얘 몇 번까지 있니? 얼마 없죠? 속도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방부등식만 끝냅시다. 알죠? 왜냐면 속도가속도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면 30분이면 끝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해설하고 그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속도가속도해서 끝내자. 알겠지? 그러면 2단원 끝나요. 그러고 나서 3단원인데 3단원이 내용이 좀 많아. 적분이. 왜냐면 미분을 못하면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한 번 한 번 설명할 때마다 미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3단원이 좀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봅시다. 우리가 뭐 진도가 늦어질 일은 없으니까. 일단 얘 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는 0이라는 애가 있다. 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해라.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다고? k를 그냥 반대로 넘기세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k를 그냥 두고 나머지를 반대로 다 넘길 때가 있거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K 반대로 넘겨서 보시면 되고 근데 나는 K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K 남겨두고 나머지 다 넘기셔도 돼요. 알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 자유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K를 반대로 넘겨보시면 이런 식이 되겠죠.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에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쓰고 나서 내가 요 왼쪽 식을 뭐 fx라고 두겠다. fx라고 두겠다. 그러면 f'x는 3x제곱에 플러스 6x에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내가 얘를 3으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러면 얘가 1,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x가 뭐가 나온다? x가 마이너스 3과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이거 계속 뭐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냥 얘가 0이 되는 거 찾는 거지. 그치? 왜 찾는 거야? 극대극소니까 찾는 거죠.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뭐니까? 양수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다. 그러면 경계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이니까 얘가 27이 되고요. 그 다음 1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1, 3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근데 얘가 지금 뭐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거 어떻게 지나간다는 소리다.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27은 얘보다 큰 거고 마이너스 5는 얘보다 작은 거죠. 27, 마이너스 k가 얘와 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시면 k는 뭐다?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얘가 답인 거예요. 알겠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알겠죠?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얘보다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나중에 미지수가 늘어나더라도. 알겠죠? 그런 거니까 한 번에 굳이 곱했을 때 음수다. 곱했을 때 음수니까 얘가 되고 얘가 되니까 얘가 된다. 이렇게 찾을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냥 그래프로 똑같이 어떤 문제는 똑같이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실근과 두허근이야. 허근은 신경 쓸 거 없어 얘들아. 함수에서 허근은 그냥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한실근이라는 건 뭘 의미하면 돼? 그냥 근이 한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한 개이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밑에 있거나 마이너스 k가 27보다 위에 있거나. 됐죠? 여기가 27. 27보다 위에 있으면 얘가 계속 올라가서 한 개에서만 만나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보다 밑에 있으면 얘가 내려가면서 한 개에서 만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뭐야? k는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2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73번은 앞에서 나왔던 거죠. 중근과 한실근이니까 접하는 경우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나중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면, 얘네들은 범위로 나오잖아. 교점이 3개일 때 1개일 땐 범위로 나오죠. 교점이 2개일 때는 값으로 나오지. 그치?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뭐 당연히 지금은 개념 문제니까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시험 문제 풀 때는 대부분이 어떤 거 물어봐? 값을 물어보지. 그럼 시험 문제에는 뭐가 많이 나와? 접할 때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찍으려면 뭐로 찍어야 돼? 접할 때로 찍으시면 돼요. 알겠지? 알겠지? 나중에 찍을 때 무작정 그렇게 답 쓰지 마시고요. 평소에 문제 풀 땐 그렇게 풀면 안 돼. 근데 학교 시험 보거나 나중에 뭐 수능 보거나 모의고사 보는데 모르겠어. 어떤 값이 나오더래. 그럼 뭐 하는 거야? 접할 때 둘 중 하나로 찍는 거야. 알겠지? 접할 때 둘 중 하나로 찍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실제로 뭐 사람들은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함수의 추론 문제거든? 함수의 추론 문제를 너네가 어려워해. 조건을 가지고 함수가 뭔지를 떠올려야 되니까. 함수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조건을 가지고 함수를 떠올리는 건 어려워해. 그래서 이제 추론 문제를 대부분 학생들이 다 어려워해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무작정 모든 경우를 따져도 되는데, 그걸 따지는 게 힘들어서 어려운 거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보자. 특이점부터 출발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시작은 3차 함수가 x축에 접할 때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만약에 답이 나왔어. 그럼 끝이잖아. 답은 어차피 한 개일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풀리면, 풀다 안 풀리면. 당연히 수업할 땐 그렇게 안 풀어요. 당연히 수업할 때는 다 설명해 드릴 거고, 근데 이제 풀다가 안 풀리면 그렇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K를 반대로 넘기겠다.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는 거야? 근해. 부호가 나와 있는 거야, 부호. 3개다, 2개다, 이걸 떠나서 이제는 뭐다?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이다. 또, 1개의 음의 실근이다. 그럼 얘 말은 뭐야?
일단 실근이 몇 개다. 일단 실근이 3개다. 일단 실근이 3개인데 2개는 양수다. 라는 말인 거고, 얘는 한 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이다. 그럼 교점 몇 개다? 교점 1개다. 근데 그 한 개의 교점이 뭐다? 양수 쪽에 있다.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잘 생각해봐. 양의 실근, 음의 실근 할 때 그 실근은 x 값을 따지는 거야? y 값을 따지는 거야? 당연히 x 값을 따지죠. 맞아? 지금 저 말은 이렇게 3개가 있어. 저걸 풀었더니 알파, 베타, 감마 3개가 있더래. 근데 이 알파라는 애는 음수고 베타와 감마라는 애는 양수래.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전부 다 x값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는. 맞죠? 맞죠? 그러면 x가 양수다와 음수다를 가르는 애가 몇이야? 뭐보다 크면 양수고 뭐보다 작으면 음수야?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이 되는 값을 무슨 축이라고 불러? y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 계속 함수 그려놓고 x축 또는 x축의 평행한 직선만 그렸잖아. 근데 지금은 뭘 따지래? 이렇게 근이 3개래. 근데 오른쪽 2개는 양수여야 되고 왼쪽 하나는 음수여야 된대. 그러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겠네? 그 사이에 0이 있고 0을 나타내는 건 y축이 이렇게 있겠네. 라는 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건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그려야 되는 게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야. 근데 얘를 그래프로 풀었다가 다른 걸로 푼다가 아니라고요. 앞에 건 그래프로 풀었는데 조건이 추가됐으니까 다르게 풀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래프에 한 줄 더 긋는 거야. 그럼 문제가 풀려. 잘 봐. 쟤도 마찬가지로 K를 반대로 넘겨서 써보시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에 마이너스 6X는 K다가 되는 거고요. 좌변을 fx라고 두고 미분해보시면 f'x는 3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6이고요. 3으로 묶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니까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러니까 x가 뭐와 뭐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최고차의 수가 양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 값이 2개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가 2일 거다. 근데 지금 양수, 음수를 따져라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찍는다? y축을 찍겠다. 정확히는 0의 위치를 찾겠다.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0은 어디 있겠어? 0은 여기 있겠죠? 그럼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양수들이고 0보다 왼쪽에 있는 게 음수들이잖아. 맞지? 근데 양수 2개, 음수 1개래.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면 돼? 얘들아, x축이 어떻게 지나면 돼? x축이 이렇게 지나면 이쪽에서 2개가 있을 거고 이쪽에서 1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x축이 지금 뭐와 뭐 사이인 거야? 0까지 찍었잖아. 그럼 x축이 들어갈 수 있는, x축이 아니라 k겠죠? k가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값이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고 얘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k는 지금 뭐와 뭐 사이에 있어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있죠. 알겠니? 조건이 추가됐으니까 경계값이 추가된 거야. 그럼 0 집어넣으면 뭐고?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8에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와. 그러니까 K는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10과 0 사이다. 끝이에요. 극대값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야. 경계값이 이렇게 2개니까. 괜찮아?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한 개의 양의 실근이래요. 한 개의 양의 실근이라는 건 오른쪽에서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나머지 2개는 허근이고 그럼 K가 어떻게 되는 거야? K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양의 실근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보다 크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요 값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럼 정신들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시고요. 275번 한번 풀어보세요. 275번. 275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해봤어?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고 높겠지? 그치? 그냥 집어넣겠죠? 집어넣은 다음에 요 마이너스 a 빼고 다 왼쪽으로 넘기면 되죠? 그치? 그럼 다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써보면 뭐가 되는 거야? 식을 써보면 x 세제곱에 넘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럼 그래프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 다음에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얘 몇 나오니? 요거. 얘 몇 나와?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그냥 2. 그럼 요 사이에 0이 있겠네.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네?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뭐와 뭐 사이로 지나가면 되겠네? 0과 2 사이로 지나가면 되겠죠? 그치? 그럼 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찾은 다음에 요 사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사이에는 정수 찾으면 끝나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에.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지? 그냥 싫어? 그냥 싫어, 미분? 봅시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하고 있잖아. 근데 다 이제 3차, 4차가 나오겠죠. 근데 얘를 똑같이 2차에 적용시켜도 풀 수 있어. 우리가 원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지금 문제처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돼 있으면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라고 외워서 풀었죠. 그치? 1학년 때는 더 자세하게 봤었지만 2학년 때부터는 판별식으로 바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를 토대로 그대로 2차에 적용시키셔서 풀립니다. 그래서 2차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풀어주셔도 돼요. 아무튼 보시면 얘가 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냥 반대로 넘겨버리는 거야. 부등식 바뀔 거 없어. 알겠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싫다 하시면 요 두 개를 반대로 넘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뭘 풀겠다? x 4제곱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찾겠다.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모든 실수에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또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fx라고 두면 f'x는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32가 되고 내가 얘를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x는 뭐가 나와? x는 2 나오는 거지. 맞죠? x는 2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양수음수 따져볼 건데 얘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양수예요. 맞죠? 2보다 작은 거에 뭐가 있어? 2보다 작은 거에 0 있으니까 0 넣어보시면 음수인 거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2가 중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겼을 거다. 당연히 전에 우리 4차 함수의 개형 설명할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얘가 완벽하게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는 절대 아닐 거야. 2차 함수의 형태보다는 어떤 식으로 나왔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굴곡이 있긴 할 거야. 그런데 미적분 1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알겠지? 그냥 극값이다 정도만 표현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보다 어떻대? 크대.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어디 써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여기 써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경계값이 뭐밖에 없어, 이제. 경계값이 얘밖에 없잖아. 맞나요? 경계값이 얘밖에 없으니까 2 집어넣어 보시면 16에 32에 그냥 16이죠? 16에 마이너스 32 곱하기니까 64 해서 빼시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8보다 지금 어디 있어? 아래 있고 같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범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a의 값을 찾아보래 또는 최소값을 찾아보래 최대값을 찾아보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어떤 값을 물어보겠다는 건 결국엔 뭐가 되는 점? 같아지는 값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접할 때가 답일 거라고. 값을 물어보면. 알겠죠? 알겠죠? 무튼 이 정도.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접할 때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고 답이 나오는지만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x, gx가 이렇게 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 a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x 세제곱에 쭉 해서 a가 있는 거고 gx면 2x 세제곱에 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a를 반대로 넘기고 gx를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a를 한쪽으로 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식도 결국엔 어떻게 된다? gx를 다 왼쪽으로 넘길 거니까 3x 4제곱에 마이너스 8x 세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괜찮아? 그럼 이번에는 요 왼쪽 함수를 fx, gx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hx라고 한번 써보겠다. 얘를 hx라고 써보면 h'x는 12x 세제곱에 마이너스 24x 제곱에 플러스 12x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번엔 뭐로 묶일 거고 이번에는 12x로 묶일 거고요. 묶어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야. 얘가 그럼 x 마이너스 1의 제곱 중근 나왔네. 그러니까 x가 뭐와 뭔데? x가 0과 1이 나올 건데 1은 무슨 근이다? 1은 중근이다. 그럼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여기 양수야. 그치만 1은 중근이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0은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플러스 잠깐 멈췄다 플러스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1일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괜찮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랬을 때 얘가 뭐보다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다시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마이너스 a가 어디 쓸 거다. 마이너스 a가 여기 쓸 거다. 그러니까 뭐보다 얘보다 밑에 있다. 그럼 0 집어넣어 보시면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밑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 얘들아. 계속 얘기하지만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든 그래프로 풀 겁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걸 우리가 연습한 거야, 앞에서. 최대한 덜어낼 거 덜어내고 필요한 것만 딱 찾아서 그래프 그리는 걸 계속 연습한 이유가 그렇게 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괜히 번거롭게 다른 걸로 막 외워서 풀지 마시고요. 여기서 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해석해서 보시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여기다가 뭘 추가하겠다? 방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야. 이번엔 뭘 추가하겠다?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를 추가하겠다. 그럼 뭐 하면 돼? 정의역의 범위까지만 체크하면 돼. 그래프에. 그러니까 그래프에 체크해야 되는 게 하나씩 추가될 뿐이지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제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겠다? a를 반대로 넘기겠다. a를 반대로 넘겨버리겠다.
그럼 a를 반대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고?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이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를 fx라고 뒀을 때 f'x는 뭐일 거고 3x제곱에 마이너스 6x일 거고요. 내가 얘를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그러니까 0과 2에서 근이다.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0일 거고 여기가 2일 거예요. 최고차항수가 양수일 거니까. 그럼 0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4, 3, 10이니까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와. 근데 x값이 어디서부터만 보겠다. 0부터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똑같잖아.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밑에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a는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끝이잖아. 그러니까 다를 게 없다고. 다를 게 없다고요. 표시해야 되는 것만 추가로 표시해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쉽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연습시켰던 거를 제발 좀 하란 대로 하라 그랬잖아. 그것만 하면 2학년 때 쉬워진다니까? 근데 이미 뭐 시간이 다 흘러가지고 잔소리 한다고 뭐 바뀔 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발 이제 하란 대로 하면 그냥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개를 풀 수가 있어요. 반대로 풀 때도 이렇게 풀면 굉장히 좋아. 반대로 문제가 거꾸로 나왔을 때도 함수 추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아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a를 반대로 넘겨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세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를 fx라고 두고 f'x를 구해보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일 거고 그럼 x는 뿔마 2가 나오죠. 맞지? 뿔마 2가 나오지.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일 거예요. 좀 근이 두 개인 거니까. 근이 두 개인 거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8에 플러스 24니까 16이고요. 2를 집어넣어 보시면 8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근데 지금 얘의 위에 거와의 차이점이 뭐야? 위에 문제들은 전부 다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얘는 등호가 빠져 있죠. 그럼 우리는 그 끝에 경계값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래프를 볼 때 우리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마이너스 2와 2가 뚫려 있어. 를 항상 체크해야 돼. 등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근데 얘가 마이너스 a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6보다 작으면 돼. 그러니까 a가 뭐보다 16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6보다 작다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6이야.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만나면 크다라고 할 수 없잖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같아져도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잖아. 왜? 뚫려 있으니까. 같아져도 된다 안 된다? 같아져도 된다. 같아져도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라는 거야. 만나면 크거나 같다고 안 만나면 크다야. 그치만 얘는 뭐야? 끝에 값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안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경계값이 포함되어 있는 항상 우리는 등호가 있는 애들만 보다가 지금처럼 등호가 없는 애가 나왔다라는 건 그럼 등호 빼면 되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항상 한 번 더 등호가 빠진 건 왜 빠졌을까? 등호가 빠졌을 때 이게 둘이 같아져도 되는가를 따져보셔라. 그래서 최소값은 몇이냐? 16이다. 헷갈릴 땐 뭐하자? 접할 때 찾자. 그 답이 결국 16인 거잖아. 뭔 소리야? 봐봐. 실수 A의 최소값이야. 근데 A가 만약에 16보다 크다래. 그럼 실수 A의 최소값이 몇이야? 17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정수라고 안 나와 있잖아.
정수 A의 최소값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정수 A의 최소값은 17이라 쓰는 거야. 근데 실수 A의 최소값은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뭐야? 답이 없다라는 거야. 최소값이 16인데 16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등호를 추가시키지 않으면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최소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답은 A는 1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넘어가서 몇 문제를 풀 시간을 좀 드릴게요. 몇 문제 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음, 일단은 287번이랑 얘들아 287번, 289번 한번 풀어봐. 287번, 289번 287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288번은 쉬워서 289번 이렇게 두 문제 7번, 9번 풀어보세요. 7번, 9번 287번은 앞에서 내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일 여기까지 시험 봅니다. 그렇죠? 난이도는 쉬워요. 난이도는 쉽게 낼 거야. 그러니까 복습해와 내일 저녁. 아니 클리닉 때. 클리닉 때 보고 수업 때는 해설하고 남은 시간 동안 속도 가속도 끝날 거야. 그럼 2단원 끝. 아니면 오늘 복습하게 프린트 줄까? 아니야? 그럼 다음 시간에 줘.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하세요. 원래는 이제 그냥 중간고사를 보려다가 지금 중간고사 보면 자존심만 떨어질 것 같아서. 물론 풀어보세요. 87번, 89번. 87번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 수 있어.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거니까, 이건.
풀어보셨나요? 287번부터 보시면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에 이 함수는 도함수의 그래프잖아. 도함수의 그래프를 줬다는 건 그거 가지고 fx 그래프 그리라는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겠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다.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있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거고 바뀌는 지점 극값이 전부 다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뭘 줬다? 함수값을 준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2fx-3이 0인 거니까 fx는 뭐다로 바뀔 거고 2분의 3이다로 바뀔 거고 그럼 여기다가 얘가 fx 그래프니까 여기다가 뭘 그리면 돼? 2분의 3을 그리면 되죠 이제 y는 2분의 3을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2분의 3이 되랴? 뭐 이쯤 지나가겠네요. 교점 몇 개다? 교점 4개다. 실근의 개수 4개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89번 보시면 자연수 A에 대하여 fx는 제고요. gx는 제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우리 요런 3개짜리 부등식 나오면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따로 보기로 했다. 맞죠? 맞죠?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2개 보시면 fx에 12x니까 마이너스 12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거 보시면 gx에 마이너스 12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fx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푸셔도 돼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니? 이렇게 푸실 분들은 푸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불편해요. 이 마이너스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그냥 곱해서 이렇게 씁시다. x 4제곱에 2x 세제곱에 x제곱에 12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얘 보시면 얘가 왼쪽 거를 이제 내가 뭐 hx라고 치환을 해보면 h'x는 4x 세제곱에 플러스 6x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2가 될 거고 내가 얘를 2로 묶었을 때 2x 제곱에 2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가 될 거고 얘 인수분해 해봐야겠죠. 그치? 나 뭐 계산 틀린 거 없지? 인수분해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러면 2에 3에 1에 6에 인수분해를 해보자. 뭐로 되니? 마이너스 2로 돼? 그러면 2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에 2에 3에 마이너스 6 해서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얘에서 x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럼 또 따져보자고. 얘가 양수니까 제곱창이 양수니까 얘는 뭐일 거다? 음수일 거라고. 왜? 중근 아니잖아. 중근 아니니까.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뭐 원래는 굴곡이 있어야 돼. 알겠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신경 쓸 거 없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여기 빨간색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16에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4 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20이 나와.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어. 근데 우린 얘를 어떻게 쪼갰다고? 왼쪽 오른쪽으로 쪼갰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있을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둘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연립하겠다라는 거죠. 쟤를 둘로 쪼갰다는 건. 괜찮아? 다시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이 있을 거고 여기를 만족하는 x값이 있을 건데 이 둘을 뭐 하겠다? 연립하겠다라는 거라고. 맞나요? 그런데 연립한 결과물이 뭐라는 거야? 모든 실수 x다라는 소리야.
이해가?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식이 있고 두 번째 식이 있는데 그 둘을 연립했어. 연립한다는 건 공통범위를 찾겠다는 거야. 공통범위를 찾았는데 모든 실수래. 그 말은 뭘 뜻해? 둘 다 모든 실수여야 된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려면.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여기서 나오는 K 값의 범위는 뭐가 된다? K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0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K가 2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GX가 쟤인데 쟤도 집어넣어보는 거야.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A가 K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데 얘는 2차니까 사실 A를 뭐 굳이 넘기실 필요는 없어요. 2차니까 우리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잖아. 그럼 그래프 바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0이면 여기 2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시면 4, 3, 12에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A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니까 뭐가 될 거다? K가 이렇게 있을 거다. 맞나요? 그럼 K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2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그럼 얘는 쟤고 쟤는 쟤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런데 요 안에 있는 K값이 몇 개래? 자연수가 3개래. 3개래. 그러면 K는 20, 21, 22까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22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30이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니? 질문?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0번 볼게요. 290번에 최고차 항의 개수가 3인 3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저거 뭐야? 그치, 원점 대칭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얘를 보기 편하게 하려면 마이너스 그냥 반대로 넘기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는 fx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고 f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y가 마이너스로 바뀐 거야. 근데 똑같다? 그러니까 원점 대칭했다는 소리잖아. 원점 대칭했는데 그대로다라는 뜻이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 함수야. 그런데 원점 대칭 함수를 저번 시간에 다항함수로 해석해줬다고.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건 기함수를 의미하는데 기함수라는 건 다항함수에서 뭘 의미한다? 홀수 항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니까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서 뭘 쓸 수 있느냐? fx는 3x 세제곱에 플러스 ax. 그러니까 미지수 몇 개만 남아? 한 개만 남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fx는 6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래요. 마찬가지로 어떤 방정식? 3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 뭐로 풀겠다? 그래프로 풀겠다. 근데 얘는 지금 원점 대칭 함수잖아, 얘들아? 그 최고차의 개수가 3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이렇게 그리든 세 가지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어디에 대하여 대칭?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 말은 뭐야? 이 가운데 점이 뭐다? 0,0이다라는 거야. 왜? 3차 함수는 원래도 대칭점이 있어. 근데 그 대칭점이 뭐라는 소린 거야? 0,0이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 어떤 그래프든 간에 이 가운데 있는 점이 0,0이다라는 거야. 얘가 0,0. 얘들아, 절대값 fx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거야? 절대값 fx 그래프 어떻게 그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대로 두고 x축보다 밑에 있으면 꺾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x축이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근데 얘가 뭐라고? 0,0이라고. 그럼 x축이 어떻게 지나는 거야? x축이 요점을 지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고? 얘가 이렇게
대칭이니까 이 둘의 형태가 어떻겠네? 똑같겠네?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갔다가 똑같이 내려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거기다 뭐 하게 돼? 는 6을 했더니 교점이 몇 개가 된다? 교점이 4개가 된다. 그럼 6이 어떻게 지나가겠니? 6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겠죠. 또 뭐야? 또 접할 때가 답이죠. 또 접할 때 결국 값이 나오려면 접할 때가 답이에요. 그래서 6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럼 결론은 뭐야?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얘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을 건데 극대값은 몇인 거고 극대값은 6인 거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꺾어 올려서 6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 한번 볼까? 얘에서 x축이 이렇게 지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얘가 꺾어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치? 근이 4개일 수 있어 없어? 4개일 수 없죠.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인 거예요. 그럼 구해봅시다. f'x는 9x제곱에 플러스 a가 될 거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극대극소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맞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 어떻게 된다? 9x제곱은 마이너스 a다가 되고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무슨 수여야? a가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여야 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가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다. 플러스 집어넣으면 극소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극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플러스로 집어넣어 보자. 플러스로 집어넣어 보면 3 곱하기 x 세제곱이니까 얘 세제곱 하시면 27분의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와. 세제곱한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a 곱하기 3분의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맞니?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얘가 9가 될 거고 그러면 9분의 마이너스 a 루트 마이너스 a 3분의 a 루트 마이너스 a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 9분의 마이너스 2a 다시 플러스 2a 루트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몇일 것이다? 극소값이니까 마이너스 6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얘가 3일 거고요. 9 넘기시면 a 루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7이구나. 따라서 a는 몇이겠구나? 마이너스 9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양변 제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어 보시면 f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니?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1번 봅시다. 291번에 2x 세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3a가 극값을 갖고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극값을 가지려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fx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fx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겠다.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겠죠. 그치? 그러면 그래프 그려볼게요. f'x 다시 fx는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ax에 마이너스 3a라는 n데 우리는 지금부터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볼 거다. 그리고 그걸 찾아보면 몇이다? 1개다. 해서 앞에 거랑 우리가 똑같이 풀어보면 얘를 그냥 미분을 해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해서 6x제곱에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 미분하면 그리고 얘가 0인 값을 추가로 찾을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6에 x제곱 마이너스 a가 되니까 x는 뭐가 나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루트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가 그냥 루트 A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다시 실근이 한 개이려면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어 보시면 뭐가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루트 A 집어넣어 보시면 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보다 어떻고 얘보다 큰 거고 얘보다 어떻다? 얘보다 작다. 해서 뭐 A 값의 범위를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를 좀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볼 건데 어떻게 확장시켜 볼 거냐면 우리 여태까지 계속 어떻게 풀었어? 어떤 방정식을 풀 건데 x 말고 다른 미지수가 있으면 그걸 다 오른쪽으로 넘겨버렸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상수에만 a가 있었는데 이번엔 여기에도 a가 있네?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다 넘겨버리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다 넘겨봐. 그럼 2x 세제곱은 6ax 플러스 3a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네? 괜찮나요? 괜찮니? 그럼 첫 번째 걸로 얘들아 풀어도 돼. 알겠지? 첫 번째 걸로 풀어도 풀려요.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런가, 지금? 알겠지?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런 거지, 첫 번째 걸로 풀어도 풀립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얘를, gx, 얘를 hx, 이렇게 한번 봐볼게. 둘 다 함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g'x를 써보면, g'x는 6x 제곱이고, 그게 0일 때니까 0에서 중근이네? 맞죠? 맞죠? 그래서 2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gx, 2x 세제곱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값도 0일 거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다. 얘가 gx 그래프인 거야, 지금. 맞죠? 근데 지금부터 관건은 뭐냐? h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건데,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3a의 x 플러스 2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정점이 있죠. 몇 콤마 몇을 항상 지나? 마이너스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미지수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2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 위에 x축과의 교점인 마이너스 2,0이 있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이 있을 거야. 근데 요 hx라는 직선은 무조건 이 점을 지나. 근데 무조건 이 점을 지나는데 얘와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A가 무슨 수면 A가 음수면 A가 음수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야? 감소함수면 감소함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에서 만나. 맞아? 아무데나 봐봐. 감소함수면 봐봐. 감소함수. 다 상관없잖아. 맞니? 감소함수면 무조건 한 점이야. 맞지? 두 번째, 기울기 0이면 몇 개의 점이야? 한 점이야.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한 개야. 그럼 마지막, 양수면? 양수는 또 다 돼? 양수는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접하면 두 개죠? 그럼 얘보다는 누워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이 경계각, 이 접할 때의 그래프보다는 뭐 해야 돼? 기울기가 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뭐만 구하면 되겠네? 아, 얘와 얘가 뭐 할 때만, 접할 때만 찾으면 되겠네. 접할 때만. 맞죠? 그러면 그 접할 때는 어떻게 찾는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접한다의 개념. 어떻게 했어? 첫 번째, 만난다. 그 다음 두 번째, 미분 계수가 같다. 그래서 2x 세제곱과 다시 만나는 점을 내가 t라고 둘게요. 이 t 세제곱과 6at 플러스 3a라는 애가 어떻다? 같다. 만나니까. 여기를 t라고 둔 거야. 지금 얘들아 여기를 t라고 둔 거야. 접점을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해보면 6t 제곱은 6a가 되고 이것도 같다. 결론. 둘을 연립해야 되니까 a는 t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어떤 식이 만들어져? 2t 세제곱은 t제곱이니까 6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4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은 0인 거고요. t가 당연히 0은 아닐 거니까 t제곱을 약분시켜 보시면 뭐가 된다? t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그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A 구하면 A는 16분의 9가 된다. 16분의 9가 된다. 그러니까 접할 때 A 값이 뭐다? 16분의 9다. 근데 우린 그것보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가 뭐보다? 16분의 9보다 작으면 되겠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음수일 때랑 0일 때 다 된 거 확인했고 양수일 때 볼 건데 양수일 때가 요렇게잖아 정확히는. 그치? 그럼 얘와 얘니까 한 번에 얘가 되는 거죠. 괜찮니? 요렇게도 볼 수 있다. 괜찮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첫 번째 것대로 그냥 풀어도 돼. 반대로 안 넘기고 A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안 넘기고 푸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서 이렇게 푸는 거고요. 나중에 또 나오면 한 번 더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난 너무 어렵다? 그럼 첫 번째 것대로 푸세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니까. 알겠지?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